수치에서 제8강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전기 모터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 것을 블록 선도를 그려서 그 모터의 출력 특성을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모터 시스템에서는 전기 모터는 이렇게 회전 운동입니다. 회전 운동에도 직선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프링 상수나 점성 마찰 계수, 관성 모멘트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요 스프링 상수는 여기에 회전을 이렇게 하면은 요 비틀림입니다. 요 스프링 상수는 비틀림에 대한 요 축이 있으면 축의 단단하기에 따라서 요 비틀리는 변화량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점성 마찰 계수는 여기에는 속도, 각속도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회전 운동을 지지해주는 베어링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부위에 회전하는 게 미끄럼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점성 마찰 계수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관성 모멘트, 요 축이 있으면은 축은 관성 모멘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성 모멘트는 토크와 각 가속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는 토크가 될 것이고, 시타는 각도, 시타 도트는 각속도, 시타 2 도트는 각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관계를 그 직선 운동 시스템 같이 똑같이 나타내게 되면은 요거는 각도, 요거는 한 번 미분했으니까는 각속도, 이것은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각 가속도, 이건 이제 스프링 상수, 점성 마찰 계수, 관성 모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되면은 한 번 미분이니까 S, 두 번 미분이니까는 S 자성. 이렇게 라플라스 변화를 했습니다. 모터를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은 이제 이 모터가 있으면은 전기를 가해주면은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습니다. 회전하는데 여기서는 모터를 연결해주는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축도 있고, 요 전체를 우리가 관성 모멘트, 형상에 따라서 구해줘야 되는 요 관성 모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 작용과 반작용에서 비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 K 시타로 이야기하고, 여기에 지지해주는 베어링 부위에 이제 미끄럼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성 마찰 계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타1과 시타2는 시타1은 모터 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려는 거고, 요 시타2는 모터 축에 쭉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위 쪽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게 요 물체가 단단하기에 따라서 모터 쪽에서는 이만큼 회전을 했으면은 요 끝 쪽에서는 요만큼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는 뒤처지는 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지금 표해 주는 것이 요 밑에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량은 시타1 마이너스 시타2. 이렇게 해서 요거는 스프링 상수에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토크는 발생은 이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려는 거고, 당연히 회전 각도도 토크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비틀림으로 이렇게 강성 단단하게 따라서 작용과 반작용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스프링 상수도 그렇고 점성 마찰기에서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요 일하는 쪽에서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 축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요 토크가 되겠습니다. 요거에서 각 가속도도 발생하고 점성 마찰 계수도 발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2도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부위, 요것을 그 식으로 표현하면은 요 토크의 관계는 요 축과 비틀림과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식을 평행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평행을 이룬 상태 방정식을 하나 세워줬고, 요거는 좀 모터 부위에 관계되는 모터에서 발생되는 토크와 축의 비틀림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 축의 비틀림이 다른 축으로 전달해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관계되는 여기 이제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에 관계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점성 마찰 계수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식, 요 두 개식을 세운 것을 사용해서 이제 요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 상태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요 식은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한 상태에서 요 K 시타를 그 양변에 나누어서 요 시타1을 먼저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자, 시타1을 먼저 이렇게 구해주고, 자, 다음에는 요 식, 요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은, 자, 요렇게 지금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킨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양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은, 자,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변화시킨 상태에서 이 시타1을 자,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시타1은 없어지고, 이제 출력과 그 입력의 관계의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블록 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블록 선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 앞부분, 자, 요 앞부분은 요 시타1, 요 식을 사용해서 블록 선도를 그리면은, 자, 요런 형태로, 자, 여기에 합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산을 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 여기 시타1, 요 시타1은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블록 선도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두 개의 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블록 선도를 구할 수가 있고, 야, 블록 선도를 구했으면은, 자, 요거 두 개, 요거를 두 개는 직렬 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그것도 여기는 저 플러스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피드백 결합 법칙을 쓰면은, 이제 여기에 플러스면은 1 마이너스 G H분의 G, 이제 요 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G가 될 것이고, 요 K 시타가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자, 이러한 그 등가 변환 블록 선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예제 3.9에서는 요 직류 전동기의 입력 전압, 요 입력 전압이 인가되면은, 저 모터에 인가되는 전류는 요 저항에서 이렇게 전류가 바뀌어집니다. 전류가 흘러서 요 모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자, 회전을 시키면은 모터 축과 연결된 요 끝단 부위는 이제 일을 하는 요 일 부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당연히 축이 있으니까는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터가 회전할 때 발생되는 요 가속도,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전달 함수를 구하고 요 블록 선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 방정식을 세울 때는 우리 이제 키로프의 전압 법칙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모터에는 항상 이렇게 역기전력 상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역기전력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에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키로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가되는 입력 전압은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와 역기전력 상수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KV, 이 KV는 각 속도를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비례상수로서 우리 이제 역기전력 상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전동기의 구동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구동 토크는 이렇게 그 전류 I와 이렇게 비례하는 KT 상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KT는 전류를 토크로 변환하는 토크 계수,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관성 모멘트는 요 각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각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각 가속도와 요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관계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요건 J가 붙은 관성 모멘트를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일은 요 모터 축도 이렇게 돌려야 되겠지만은 요 외부의 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토크는 모터 축을 돌리는 관성 모멘트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하 토크, 이렇게 두 개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태 방정식은 요 키로이프의 전압 법칙을 쓴 요 식 하나와 전류와 토크 관계, 각 가속도와 토크의 관계, 요거는 또 모터 축을 돌리는 토크와 부하의 토크 관계.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상태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 4개의 상태 방정식은 요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세웠고,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요 각속도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속도에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수로 왔습니다. 여기만 각속도를 한번 미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개의 라플라스 변환식, 요 식을 사용해서, 자, 여기는 요 합산점으로 관계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입출력 관계되는 요 식을 사용해서 블록 선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요 입력 전압과 전류와 요 역기전력 상수에 관계되는 식을 살펴보면은, 자, 인가되는 입력 전압이 인가됐을 때, 그때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은 요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이기 때문에 요거 전류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요 I는 이런 형태로 식을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부호가 요 W는 입력으로 들어가, 각속도는 W 들어가고, 역기전력 상수를 걸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빼주는 거고, 요 입력 전압을 빼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항 요거는 양변을 이렇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R분의 1,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R분의 1을 거쳐서 전류 I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요 식에서는 전류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토크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서 토크 계수를 거쳐서 토크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일하는 토크는 아까 요 식을 사용했는데, 먼저 요 모터 축을 돌려줘야 됩니다. 자, 모터 축을 돌리는 실제 토크가 들어가서 모터 축도 돌리고 부하도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터 축을 돌리는 것을 출력으로 만들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줘야 돼서 넘어가게 되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합산점으로 만들었고, 자, 이번에는 모터 축을 돌리면은 그때서야 모터 축에서 각속도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속도는, 자, 요렇게 지금 요걸 양변을 나눠주기 때문에, 자, 요런 형태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4개의 블록선도, 자,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4개의 관계를 식을 가지고, 자,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요 출력 I는 여기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토크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토크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요 모터 축을 돌리는 토크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각속도 나오는 출력, 최종적으로 나온 출력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블록선도로 통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로 입력의 관계를 연결을 쭉 해보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피드백이 되는 것은 요 역기전적 상수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앞에서 요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을 냈고, 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을 냈고, 이렇게 두 개 합산한 거 들어가서 모터를 돌려줬고, 그거에서 각속도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던가 변환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피드백 시스템 내에 이렇게 부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합산점인데 이것을 우리가 합산점의 이동 법칙을 사용해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기면은 요 앞에 있는 저항과 요 토크 계수 이것의 역수가 여기에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합산점의 이동 법칙을 사용해서 던가 변환을 하고, 이렇게 던가 변환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블록은 직렬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직렬 결합 법칙은 서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결합 법칙 서로 곱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피드백 결합 법칙, 요거를 G로 이렇게 두고 요것을 H 이렇게 두게 되면은 직렬 결합 법칙은 여기에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되면은 이렇게 1 더하기 한다 했습니다. 더하기 하고 요 분모의 GH분의 G. 요렇게 지금 해주는 것이 여기에 피드백 결합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G 자리에는 요 부분을 집어넣어 주고 H 자리는 KV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의 요렇게 지금 던가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던가 변환하게 되면은 이게 요 외력이 있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없을 때는 당연히 여기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달 함수를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는 요 저항과 요 모터 축의 이제 관성 모멘트, 요 또 토크 계수, 역기전적 상수, 요걸로 사실은 요 값들만 알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모터를 돌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회전 각도,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DC 모터의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DC 모터를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블록 선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선도를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블록 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블록 선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요 각 계수값, 요 계수값을 요 저항은 10, 뭐 KT 토크 계수는 10, 관성 모멘트는 0.8, 역기전적 상수는 1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하 이게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블록 선도를 이렇게 그려주고, 블록 선도를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현재 여기에 그 입력을 사실 입력을 1로 이렇게 가해줬는데 1을 주니까는 서서히 증가해서 요 1라디안 파세크, 목표 지금 1라디안 파세크입니다. 1라디안 파세크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외력이 없을 때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외력이 있을 때 2를 한번 또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좀 더 특성이 또 다른 특성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DC 모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을 해서 그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고, 변환시켜서 그 변환시킨 라플라스 변환식으로 이제 블록 선도를 그리고, 블록 선도를 그렸으면은 이 블록 선도를 우리가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이렇게 블록 선도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그 출력되는 그 각속도를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